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추가 리팩토링, 네, 다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는 뭔가 에러 메시지를 빼낸다던가 래퍼 클래스를 만드는 걸 위주로 해봤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객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던 조금은 수동적인 객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객체의 어떤 협력 관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노션에 좀 이렇게 정리해놨던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에서는 살아있는 객체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세계를 직접 창조하는 것이 객체지향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제가 썼던 거를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2주차 하시면서는 꼭 한 번씩 봐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책을 직접 읽는 것이겠지만 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던 거라서 안 읽어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지션이랑 노드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지금 로 클래스 있죠. 이 클래스에서 이런 넥스트 포지션 이런 함수들 한번 보시면 인트 타입의 포지션 값을 받고 있어요. 이 인트는 무엇일까요? 그저 숫자일 뿐 어떤 의지나 행동 능력이 없는 조금은 수동적인 데이터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런 로우라는 외부 객체가 인텔 값을 검증하고, 네, 인텔 값을 검증하고, 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의 처리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대신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객사후 관점에서는 대지의 사실과 오해를 객사후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책의 관점에서는 이게 객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설계라고 해요. 객체는 어떤 자신만의 클래스 안에서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책임지고 외부의 간섭 없이 그 행동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트 포지션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조금은 무력한 객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히 값을 감싸는 그런 래퍼 클래스의 의미를 넘어서 이 객체에게 위치라는 개념에 대한 온전한 책임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움직이는 그런 조금은 능동적인 객체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포지션 객체를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뭐 프라이빗 필드 값 하나 있어야 되겠죠. 포지션이라고 해주고 생성자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하던 거 있죠. 프라이빗으로 잠가주고 정적 팩토리 메서드 사용해서 뭐 퍼블릭이죠. 포지션 네,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뭐 그냥 생성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지션 값을 한번 검증해 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성해 주면 되겠죠? 네, 해당 함수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포지션 값이 0보다 작으면 에러를 뱉으면 되겠죠. 근데 저희 에러 코드 열심히 만들어 놨으니까 이 메시지에 레이더 포지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냥 뭐 또 단축키 알려드릴 겸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함수 추출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를 나타내야 되니까 보통 이지 포지션 이런 불리한 값들 많이 쓰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 값이 포지션이 아니라면 에러를 뱉어야 되니까 반대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값이 포지션 위치가 아니라면 그 값을 넘어선다면 에러를 뱉는 그런 검증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포지션에 조금 더 많은 행동을 부여하기로 했죠. 그런 능력을 부여를 해서 아까처럼 외부 세계에서 뭐 1을 더해 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다음으로 이동해 라는 메시지만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로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음, 겟터를 만들어 줄 건데 get 포지션 말고 get value라고 한번 해볼게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et 포지션을 해도 물론 당연히 많이들 그렇게 쓰니까 통상적으로 쓰니까 괜찮을 텐데 예를 들어 프로젝트 내 포지션 외에도 여러 가지 값객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머니, 에이지, 퀀티티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각 클래스가 get amount, get years, get count 등 각자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걸 사용하는 이제 개발자는 값객체를 사용할 때마다 내부 필드 이름을 추측해서 메서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값객체가 내부 값을 꺼내는 메서드를 get value 정도로 통일한다면 개발자는 어떤 값객체든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get value를 통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사용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과 뒤로 이동하는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전으로 이동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규칙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포지션 값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지 않고도 앞으로 다음으로 이동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도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바로 로우에서 이 next 포지션 이게 이제 다음으로 이동하라는 원래 메서드였죠. 그래서 오른쪽이라면 그 오른쪽의 값을 가진다면 1을 더하고 왼쪽의 값을 가진다면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포지션 값을 바꾸고 이러면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보이드로 그냥 처리하면 되겠죠. get value. 그래서 해당 값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return 포지션 1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포지션에 next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음 그냥 다음 칸으로 가라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전으로 돌아가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턴을 시켜줄게요.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보고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테스트가 깨지게 되는데요. 넥스트 포지션에 넥스트 포지션에서는 지금 포지션 값을 받으니까 여기도 고쳐줘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이드로 해주고 여기서도 포지션이 아니라 이 해당 값을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턴이 아니죠. 이게 음 일단은 여기를 인트로 해주고 나중에 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테스트가 다 깨지게 됩니다. 얘가 지금 인트 포지션에 돼 있어서 그렇죠. 이걸 또 한 번씩 하나씩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리피토링 과정이시니까 그냥 다 넘겨버리시고 직접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포지션을 0을 하고 음, 다음 값을 가져왔을 때
그래서 넥스트 포지션을 할 필요가 없었죠. 포지션의 값을 가지고 왔는데 0이랑 같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해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저는 뭐 그냥 있는 거라서, 그냥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도 포지션. 이퀄 1이 아니라 넥스트 포지션 했을 때, 그리고 캡펠, 여기서도 1 하고, 여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말은 이제 좀 와닿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도 그냥 정리한 그런 단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엑사오 내용이 와닿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직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강의 자체의 어떤 어, 단어나 말하는 설명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강의를 찍어야 더 좋은 강의가 나올지 참 고민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넥스트. 여기서 이미 에러가 터질 것 같죠? 포지션에 검증 개체가 있으니까. 일단 내비도 보고 터지면 고치고 오겠습니다. 정도? 음, 레더 테스트 터졌네요, 갑자기. 넘버라고 펄스이니까 여기는 그레이터 된 이거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음, 너는 포지션을 해서 개수 베스트 맞아. 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터 된으로 해주고 여기서는 포지션이 필요하니까 네, 여기서는 그레이터 된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포지션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겠죠? 테스트 한번 실행해보고 네, 문제가 생기네요. 음, 그쵸. 아이고, 여러분 이 디버거 모드도 잘 쓰면 참 유용한데 사실 저도 잘 못 써가지고
서버를 태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갑자기 살짝. 잠시만 기다려 줄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여기서 예외가 터져버리니까 뭐 넥스트 포지션 이쪽을 할 수가 없겠죠. 사다리 최소 사람 수 미만. 네, 일단 이렇게 해줘서 테스트 코드는 모두 통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뭔가 목소리가 좀 잠기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일단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네, 저희 수정을 하면서 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쪽이 보이드 타입으로 바뀐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리턴해서 뭐 포지션 플러스 1 이런 거를 리턴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메시지만 보내고 포지션 객체에게 스스로 상태를 바꾸세요 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값을 묻는 대신에 원하는 바를 시키는 것. 이게 또 거기 정리본에 있었던 묻지 말고 시켜라 tell don't ask 원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정도 리팩토링 지금 하고 있으면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 군데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여기죠. 인트 배열. 아까도 인트여서 고쳤으니까 여기 인트 배열도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 배열을 그냥 또 아무 의미 없는 인트로 두지 말고 노드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노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음, 여기서는 이제 각 노드마다 방향값이 어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디렉션 객체 만들어 놨었죠. 디렉션을 넣어주고 네, 뭐 생성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가능하듯이 또 프라이빗으로 잠가주고 음, 정적 팩토리로 해주면 조금 더 낫겠죠. 여기는 일단 바로 리턴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디렉션이라는 자신의 상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따라서 행동, behavior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드의 행동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 건데, 이 노드의 핵심적인 행동이 뭘까요? 저희 사다리 타니까 움직이는 게 핵심적인 행동이겠죠. 그래서 무브 메서드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메서드는 포지션 객체를 받아서 자신의 디렉션, 상태에 따라 포지션 객체를 변경하는 그런 함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외부 세계인 로우와 유일한 소통 창구, 그러니까 공개 인터페이스,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지션을 받는다고 했죠. 포지션을 받아서 만약에 그 값이 음, 왼쪽이라면 포지션이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값이 오른쪽이라면 다음으로 가지고 뭐 그냥 리턴은 그냥 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메서드로 추출해버리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정도로 해줄까요? 그래서 턴 디렉션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메서드로 추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다음에 음, 또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세터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값을 갖는 거랑 왼쪽 값을 갖는 게 둘 다 있어야 되겠죠? set left 노드에서 direction left. 그리고 음, 아무것도 없는 값도 저 있어야 되죠. 이거는 라이트랑 레프트랑 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음, 디렉션 아니라면 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메소드를 바로 수출해 주도록 할게요. 이즈나. 아, 네. 혹시 다른 좀 사람들 소리가 들어갈까 봐 잠깐 네, 나갔다 왔고요. 아, 제가 여기 하면서 너무 설명을 안 드리면서 혼자 생각만 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초기 상태 로가 처음 생성될 때는 모든 노드에 방향성이 없는 논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나 레프트를 설정을 할 때 이제 해당 노드가 넌인 것만, 아무것도 없는 것만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디렉션이 설정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이 아닌 거를 리턴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위치나 옆 위치에 이미 발판이 그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으로 그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유효성 검사 같은데 사용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어, 오타가 있었네요. 지금 발견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무브를 만들어주면 이 무브 메서드가 묻지 말고 시키기 원칙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객체는 그저 노드.점, 뭐, 무브 포지션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노드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알아서 뭐 셋으로 라이트나 레프트로 이동시키거나 가만히 두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메서드 통해서 또 노드의 내부 상태를 좀 외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두었고 그래서 아주 액체지향적으로 조금 더 잘 설계된 코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시 로우로 가서 이건 끝났죠. 끝난 후드는 바로 또 지워주고 여기서 노드 객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고 뭔가 음,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이 로직도 아까 지워줬어도 됐죠. 이게 아닌데. 이미 그레이터 된 원에서 해당 발리데이트는 해주고 있으니까 참여인원 한 명은 그냥 지워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하나씩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못 넘어갔네. 이런 식으로 라고 생성자에서 0부터 노드의 i번째에 원값을 초기화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넌 상태 노드로 초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넥스트 포지션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원래는 뭐 라이트나 레프트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포지션 값을 여기서도 포지션을 바로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을 받아서 노드에서 이 값이 온 다음에 아까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놓았던 무브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포지션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아서 그냥 move, 움직여 라고 시키기만 하면 끝입니다. 모든 복잡한 로직이 이 노드 객체 안에 내부로 캡처화된 거죠. 그럼 이제 아래 것들도 하나씩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로우 라인. 여기를 다 포지션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죠? 여기서도 음,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또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을 받아서 여기는 포지션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의 값을 받아서 라이트 노드를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포지션에 그 방향들을 같이 설정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드로우 라인이라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랑 1을 동시에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다 고쳐줘야 되겠죠? 하나씩 고쳐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너무 복잡하니까. 음, 일단 포지션 값을 좀 검증을 해준 다음에 여기 먼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주지 말고 하나씩
메소드로 추출을 하든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검정 로직이 너무 보기 불편하니까 여기부터 바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발리데이트 포지션에서 음, 여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줄게요. 그럼 뭘 리턴해 줄 거냐면 포지션이 그 노드의 전체 길이보다 크냐 작냐를 해서 인덱스 값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새로운 값을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조금 작네요. 여기서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해당 포지션이 얘보다 크냐 작냐를 리턴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를 리팩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음, 일단 로우 랭스 이 친구들은 됐으니까 그 해당 포지션에 라인이 있냐 없냐 그것들을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들을 만들어주고 검증하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포지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포지션에 라인이 있냐면 포지션 값을 받아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함수 있죠? 이거 사용해주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은 다음이니까 일단 포지션에 다음 값을 가지고 와주고요. 똑같이 해당 라인에 포지션이 있냐니까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으로 돌아와서 이걸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안 사용하니까 다시 지워주고요. 일단 이 정도로 봐볼까요? 그러면 이제 드로우 라인은 특정 위치의 노드에게 이제부터는 뭐 오른쪽으로 가야 해 라고 알리고 그 옆 노드에게는 너는 왼쪽으로 와야 해 라고 상태 변경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노드를 만들었으니까 또 노드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죠? 노드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모아서 좀 키우고 할까 그랬었네요. 테스트가 내려가는 거죠.
하나씩 테스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지치셨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어노테이션 붙여주시고요. 어, 이름을 오른쪽 방향 위치 이동 확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은 이름일까요? 이렇게 짓겠습니다. 노드를 만들어 주고요. 저희는 오른쪽 값을 검증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 포지션도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무브 함수를 쓰면 되겠죠. 네, 네, 어설트 제이커 임포트 시켜주고요. 포지션의 값이 한 번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1로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넌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드를 못하나네요. 만들어 주시고요. 디렉션은 원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도 만들어 주고 무브 해줍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테스트도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가지고 와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왼쪽 방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프트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1부터 해서 0으로 잘 왔냐를 테스트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 테스트. 여기서 깨졌네요. 포지션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까요? 음, 여기도 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아, 0이었나요? 네, 0이었어요. 이렇게 테스트 그냥 하나씩 해주시면서 깨진 부분들은 바로바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F2 눌러서 다음으로 가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1은 애초에 포지션에서 퍼지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몰두된 것 같아요. 네, 아니네요. 오, 바꿀 게 엄청 많네요. 진작에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해올 걸 그랬어요. 처음부터 설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객체지향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영 맞죠, 영. 잠깐만요. 네. 진짜 됐나? 아, 됐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테스트가 모두 통과하니까 지금까지 로직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노드랑 포지션 객체 새로 도입해서 조금 더 객체 지향 쪽으로 코드를 완성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의는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눈으로만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꽤나 코딩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또 말을 하면서 하니까 헷갈리고 조금 느려지고 이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좀 감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아무리 준비해도 계속 부족한 것만 같은 게 강의 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실력이나마 이렇게 또 열심히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따라해 보면서 조금 더 객체지향적인 설계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살짝 언급드린 것 같은데 이 사다리 리팩토링을 끝까지 보여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조금 한다고 했었죠. 음, 네, 그 고민의 결과가 이겁니다. 아, 이거 전체 화면으로 되죠? 전체 너비. 이게 나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노션은 공유 드릴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클래스를 도입하는 리팩토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보여드릴까 했는데 한 번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객체지향 쪽으로 리팩토링하는 그 삭고 과정을 제가 좀 막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그냥 클래스들의 주 역할과 책임을 한번 정리해 와봤습니다. 레더 크리에이터, 레더 러너, 레더 게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뭐 지금 딱 봐도 아셨겠지만 레더라는 클래스에서 너무 많은 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다리를 생성하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흐름 관리도 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느 하나가 바뀌더라도 레더 클래스를 계속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세 가지 책임이 있으니까 세 가지 역할이 있을 때마다 세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이 바뀔 때마다 하나라도 바뀌면 레더 클래스는 계속 변경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한번 쪼개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역할이랑 책임, 뭐 설계 원칙 같은 거 참고해 보실 만한 거 좀 다 쭉 적어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한 번 정도 그냥 고민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리팩토리 하면 되겠다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2주차 미션이 또 있겠죠. 미션은 이 리팩토링이 완성된 사다리 게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1주차 미션은 사실 리뷰 드릴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 기능 구현이었기 때문에 TDD를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1주차 미션에 나갔다면 이번에는 정말 리팩토링을 거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고 저도 부원이었을 때 전 정말 일주일 내내 쿠이만 했거든요. 전 그때 진짜 너무 못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한다고 자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절대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당연한 거고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코딩했던 거는 깃허브에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브랜치 다시 파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가지고 오셔서 리팩토링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거 리팩토링부터 해서 미션까지 하려면 사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며칠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여기 리팩토링 하는 거 마저 찍어서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2주차 세미나 강의 자체를 두 번에 나눠서 올려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주차 강의를 사실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방향성이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중간 정도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리팩터링 방향성만 제시를 해드리고 실제 리팩터링은 한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닐까요? 그래도 미션할 시간이 또 언제가 많으실지 모르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고민해 보시고 또 영상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어디서 뭔가 놓쳤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미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주차 미션은 1주차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시간 분배 잘 하신 다음에 아무도 아웃 안 당하시고 금요일까지 다들 제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주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라이브 코딩 강의를 너무 못 찍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2주차는 전부 라이브 코딩으로 결국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기 좋을 것 같으면 제가 또 열심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또 튜터분들 너무 멋진 분들이니까 해주시고 뭐 디코 질문방에 올리셔도 되고 저도 스터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주차도 고생 많으셨는데 2주차도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퀴즈 잘 따라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